토트넘의 하락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3연패를 포함 리그 10경기 2승 3무 5패, 한때 리그 선두를 달리던 토트넘의 순위 어느덧 8위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이제는 1위와의 승점차보다 17위와의 승점차가 더 벌어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위라고는 합니다만 승점 1점 아래인 9위 에스턴 빌라가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걸 감안하면 사실상 9위라고 해도 좋은 순입니다. 해리 케인 부상이 집중 조명되고 있긴 합니다만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건 최근 2경기뿐이죠. 토트넘은 이미 그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토트넘의 위기 과연 극복이 가능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과 함께 다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현지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무리뉴 감독 경질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되고 있긴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술에 예측 가능한 선발 기용, 게다가 몇몇 선수들과의 갈등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리뉴 감독의 경질을 논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을 경질할 경우 닥쳐올 재정적인 부담을 견뎌내기가 힘들 거예요. 안 그래도 빚이 많은 상황이죠. 적지 않은 위약금에 새 감독 선임에 드는 비용까지 아마 레비 회장의 선택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무리뉴와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크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다소 유보적이었습니다만 첼시전을 통해서 중립 기여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케인이 빠졌음에도 전술 운영에 변화가 없다. 상대가 예측 가능한 대로 움직이며 경기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감독 인터뷰에서 희망을 볼 수 없다. 자기 방어적이고 엉망인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 무엇보다 첼시전이 끝난 뒤 투엘 감독의 인터뷰, 제가 꺼낸 첫 번째 이유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지난 버니전에서 썼던 라인업에 변화를 줬는데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빼는 대신에 지난 경기에 윙백으로 나섰던 오도이를 전방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리스 제임스를 투입을 했어요. 투엘 감독은 이게 케인 빠진 토트넘을 상대하기 위한 맞춤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도이와 제임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토트넘을 해집으면서 첼시가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했던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투엘 감독은 새로운 기운을 팀에 불어넣는 과정에서조차 굉장히 다양한 변화, 그리고 상대의 맞춤 전술을 쓰면서 조금씩 발전되는 첼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극명한 차이가 바로 무리뉴 감독을 더욱더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막는데 허덕였던 벤 데이비스 전반전 내내 헤매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호이비에르가 왼쪽으로 내려오고 나중에는 손흥민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수비도 수비입니다만 제대로 된 공격도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투엘이 이렇게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하는 맞춤 전술을 꾸미는 동안 무리뉴의 토트넘은 비판론자들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왔던 특유의 경직성을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전에서 부진했던 가레스 베일을 빼고 최전방에 비니시우스를 선발로 투입을 했는데요. 이 비니시우스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이 마땅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선수가 더 잘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경기 끝나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사실상 4-2-2-2에 가까운 약간의 변형 포맷이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4-2-3-1 때와는 별다를 것 없는 구성,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선의 은돈벨레와 베르베인에게 첼시 중앙 미드필더들을 좀 적극적으로 맨마킹하라고 지시를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수비보다 공격에 능한 선수들한테 중원의 리더들을 매치업시킨 거, 그렇게 명밀한 선택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날 조르지뉴와 코바치치, 이 두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높은 평점 받았다는 거, 그 증거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플랜 B가 없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경직된 라인업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해리 케인과 손흥민, 이 두 명의 압도적인 골잡이들의 결정력 덕분이었는데요. 12월 들어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또 최근 들어서는 케인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사실상 토트넘은 공격 루트가 전혀 없는 개점 휴업 분위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옛날 축구라는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이미 노출된 포메이션, 이미 알려진 부분 전술, 게다가 여전히 답이 없는 빌드업 과정을 방치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무리뉴 감독 팀에 늘 있던 월클 수비수들이 무실점을 지켜준 덕분에 승점 획득이라도 가능했습니다만, 에릭 다이어를 수비의 핵심으로 쓰는 토트넘이라면 그런 전략이 통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한 일이죠. 결국 가장 안타까운 건 케인, 손흥민이 풀리지 않을 때 대안으로 내놓을 공격 루트가 전무한 채로 남은 시즌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첼시전에서도 토트넘은 호이비에르가 내려가서 공을 받아서 앞으로 쏴주거나 다이어나 소비가 뒤에서 길게 롱볼 차는 패턴, 이게 빌드업의 전부였어요. 그나마 이 선수들이 상대 압박을 버거워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전진 패스도 못 넣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게다가 비니시우스 뭐 공 넘어오면 리디거하고 몸싸움 했을 때 그냥 튕겨 나가더라고요. 피지컬이 아까운 파워. 아,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요렌테가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음은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태도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번 경기가 끝난 뒤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레길러는 공격 축구를 의미했고 해리케인도 공격 축구를 뜻하고 로셀스 역시 마찬가지고 미래에 분명히 돌아올 컨디션 좋은 델레알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역시 공격 축구를 위한 선수다. 결국 한마디로 패배를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을 한 것이죠. 기자들아 잘 봐. 얘들이 없는데 날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솔직히 아주 실망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시즌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팀이든 이탈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리버풀이 판다이크 없이 통시즌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케인 정도는 무리뉴 감독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레길론이 팀의 주축으로 몇 경기나 뛰었습니까? 로세소는요? 로세소 지금 돌아와도 은돈벨레 못 밀어낼걸요? 게다가 지금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는 여기서 델레알리를 왜 끼워 팝니까? 그것도 아직은 엉망이지만 이런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알리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어차피 알리 안 쓴 거는 본인 선택인데. 이 인터뷰 보고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무리뉴 감독 위기 맞다. 본인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날 감독 전반전은 우리가 인피어리어 열세였다. 그러면서 후반전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무리뉴 감독 이거 진심이십니까? 이거 지금 3경기 연속 경기력 개차반에 죄다 진 그런 직후잖아요. 그런데 그 후반전 이기지도 비기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후반전 뭐 대단한 경기였다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감독이 패한 경기에서 긍정적인 것만 끌어내가지고 갖다 대는 거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 이 히트맵 사진 보십시오. 하나는 토트넘, 하나는 첼시입니다. 토트넘 선수들 공격수, 수비수 막론하고 모두 자기 진영에만 흔적이 남아있죠. 첼시와는 완전히 거꾸로 된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첼시가 마무리가 엉망이어서 그렇지 완전히 토트넘 참패한 경기예요, 이거. 핑계를 찾고 희생양을 만들기 시작하는 무리뉴 감독의 패턴이 또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오갈 데 없는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갑자기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변신을 꾀한다면 모르겠지만 나이 42 이거 바뀌기 어려운데 지금 무리뉴 감독 그리고 저렇게 자기 방식대로 엄청난 성과를 이뤘던 사람이 바뀌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언급한 저 많은 이탈자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융통성 없이 계속 고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런 변신이 가능할지 주관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리뉴 경질론이 레비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수뇌부에게 아주 심각한 골치를 안겨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적 시장까지 닫혀버린 상황에서 선수진 개편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죠. 토트넘에게 남은 것은 위기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전혀 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축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썰들이 죄다 억측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들의 손흥민 선수가 이 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손흥민 토트넘 재계약 반대! 결사 반대!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